자, 서연이부터 해봅시다. 자, 역사란 무엇인가요, 서연아? 역사는 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의 전개를 기록한 네, 궁극적 계획이 뭐죠? 일어날 일, 네, 그쵸. 구속사적 계획이죠, 그쵸? 네, 온 인류에 대한 궁극적 계획의 전개죠, 그쵸? 네, 이거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 온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네, 과정들을 기록한 게 역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자료이자 직접 목격하고 그렇죠? 네,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쓴 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재현아? 1차 사료예요. 네, 1차 사료죠. 그렇죠? 네, 잘했어요. 자, 문학의 유익은 무엇이며 좋은 문학 작품이란 무엇인가? 자, 문학의 유익이 뭔가요, 서연아? 문학 작품을 읽으면 거기 기록된 경험과 사상을 보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다. 네, 맞아요. 자,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네, 통찰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읽는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읽는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네, 좋은 문학 작품이란 무엇인가요? 서연아? 네, 뭐라고요? 읽는 방법 적었는데. 아, 읽는 방법 적었어요? 저도 이거 헷갈렸어요. 이게 좋은 네. 문학 작품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좋은 문학 적어야 될지 읽는 방법 적어야 될지 네, 선생님이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읽는 방법 어떻게 썼어요, 서연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보고 그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보면 네, 맞아요. 그렇게 읽어야 되죠. 아주 잘했습니다. 좋은 문학 작품은 뭔가요, 재현아? 내용이 올바르고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뭐라 해야 되지? 좋은 거. 네, 그쵸. 표현이 모두 좋은 작품이죠, 그쵸? 네, 잘했어요. 읽는 방법은 내용을, 그쵸? 성경과 맞춰보면서 읽어야 되죠. 네, 잘했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현아, 뭐가 잘못 설명했나요? 2번이요. 네, 그쵸. 종분화 현상이 전혀 없게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쵸? 네, 이거는 일어날 수 있게. 근데 그 종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는 허용하셨어요? 안 허용하셨어요? 안 허용하셨죠. 그쵸? 24시간씩 6일 맞고요. 흠이 전혀 없었고 남자와 여자 맞고요. 절대모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도 죽음이 존재했다는 주장은 왜 잘못되었나요, 서연아? 왜냐면은 그러한 주장은 죄와 사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네, 그쵸. 정면으로 어스르죠. 그쵸? 네. 잠깐만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죄와 죽음이 그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네, 존재했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도 죽음이 존재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죽음이 그쵸? 아담이 지은 아담의 범죄로 그쵸?
일어난 결과라는 예,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아요? 자, 선사시대예요. 자, 선사시대란 무엇인가요, 재현아?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예요. 그쵸, 예, 문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죠. 희진이 쨍쨍거리는 소리 들려요? 네. 저거, 엄마가 저기 시장을 갔는데, 네. 동생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예, 언니 오빠한테 인사도 안 한다 그러고 지금 들어가서 저렇게 쨍쨍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애기들 답죠. 자, 진화론자들은 왜 지구상의 문명이 출현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주장하나요? 자, 서연아, 왜 만 년이 걸렸다고 주장해요? 왜냐면은 그 유인원이 진화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능이 어때요? 발달하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쵸? 발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빠른 속도로 문명을 건설했다고 주장해요, 서연아?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똑똑해요. 네, 그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게 지어졌죠. 하와가 온전 지어짐. 아담과 하와가 원시인이라면, 우가 네, 그쵸. 네, 그게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담과 하와가 뛰어난 존재인데, 어떻게 문명이 수백만 년 이후에 나오느냐.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유적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나요, 재현아?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럼 좀 어려웠죠, 그쵸? 대홍수로 다시 적응하고 번식해 나가는 상태.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열악한 환경에, 그쵸?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거죠. 네, 가가며 문명을 복원하는, 그쵸? 복원하는 인류의 모습이죠. 진화하는 인류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쵸? 네. 네. 진화하는 인류의 모습이 아니라 열악해진 환경과 이렇게 분투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고대 수메르 문명에 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서연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과 몇 번일까요? 3, 5요. 3번과 5번. 지금껏 알려진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문명이다. 이거 틀렸어요, 서연아? 네. 왜 틀렸어요? 오래된 시. 네, 가장 오래된 게 이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가장 가장 빠른 시,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치면 early거든요. 가장 이른 시기, 빠른 시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예, 오히려 가장 빨리 나타난 문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문명이란 뜻이죠. 그쵸? 네. 아마 그런 뜻이라면 다 1번 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넘어가고요. 자, 수메르 사람들 미신 싫어해서 점성술 멀리 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점성술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바퀴, 물레, 쐐기문자 같은 발명품 만들어냈나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자, 소년, 소녀들은 귀족이 운영하는 학교에 나가 기하학, 대수학과 같은 학문을 배웠나요?
재현아, 그랬어, 안 그랬어? 아, 학문 저 4번을 네, 기하학과, 대수학과 같은 학문을 배우긴 배웠는데, 누가 배웠어요? 소녀들이 안 배운. 네, 소년, 소녀가 아니라 소년이 배웠죠. 그쵸? 아, 소년은 뭐 배웠어요? 집안일 배웠잖아요. 그쵸? 맞다. 그리고 학교 운영을 귀족이 했나요? 누가 했어요? 개인? 성직자 사제들이 운영하는 신전학교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자, 5번 가봅시다. 번성하던 수메르 문명은 사르곤이라는 외부 침략자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둘 다 모르는구만. 서연아, 5번 맞다 그랬죠? 그쵸? 네. 네, 아니에요. 자,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오히려 문명을 일으켜 세웠어. 네, 수메르 문명 전체를 통일하는 거죠. 그쵸? 아, 그래요? 그래서 일으킨 제국이 뭐예요? 아카드 제국. 아카드 제국이죠. 네, 수메르 문명의 그 도시 국가잖아요. 그쵸? 그거를 통일 제국으로 일으킨 사람이 사르곤이고, 사르곤이 일으킨 아카드 제국이 외부 침략자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하고 3번이 답이에요. 자, 재현아, 수메르 사람들은 왜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연관을 짓기 때문에. 네, 맞아요. 천체를 그들의 신과 연계해서, 그쵸? 생각했기 때문에 천체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은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 마음이요. 그쵸? 신의 뜻, 즉, 네, 미래의 일들, 네, 이런 것들을 알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수메르인들이 바벨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여겨지는 계단식 신전탑. 서연아, 이거 뭐예요? 지구라. 지구라트 맞습니다. 잘했어요. 이집트는 왜 2000년 가까이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나요, 재현아? 사막이 너무 커서 적들이 건너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사막이 몇 면에 걸쳐 있었어요? 네? 사면? 4면이 아니라 3면. 3면이요, 3면. 네, 3면의 사막이고요.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 그쵸. 큰 대양이 있죠. 그 지중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병력 같은 것들이 쉽게 이집트로 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자연 방벽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침략 걱정 없이 번성할 수 있었던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나일강을 오르내리며 무역 활동을 벌일 수 있었는가? 나일강을 내려가는 건 쉽겠죠, 그쵸? 물살 타고 내려가면 되니까. 어떻게 거슬러 올라왔을까요, 서연아? 못 적었어. 아, 이거 못 적었어요? 그 지중해 쪽에서 이집트 쪽으로 낮에는 항상 어떤 바람이 분다고요? 이게 돛을 피면 올라가는 거. 네, 맞아요.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거를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역풍. 올라갈 땐 돛을 펴요? 네, 거슬러 올라갈 때 돛을 피는 거죠. 내려올 땐 접어야죠. 물 흐르는 대로 쭉. 네,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땐 오히려 돛을 펴는 거죠. 그쵸? 무역풍 바람이 뭐냐면은 지중해에서 이집트 쪽으로 부는 거예요. 이집트는 사막이어서 뜨겁고 그 지중해는 바다라서 차갑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기압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요. 낮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뒤쪽에서 강한 바람이 올라오니까 이 무역풍을 받기 위해서 돛을 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오르내리면서 쉽게, 그쵸? 무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면 되고, 네, 물살이 밀어주니까, 올라갈 때는 돈만 크게 하나 달아놓으면은 알아서 거슬러 올라가 주는 거죠. 자, 이집트 왕실은 왜 남매가 결혼하게 했으며 그런 일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왜 남매가 결혼했어요? 신의 네, 후손이므로 다른 피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파라오가 신성을 주장했죠.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네, 신성한 혈통을 보존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재현아?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요. 네, 그쵸. 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후손이, 그쵸? 후손이 증가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후계를 잇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왜 피라미드를 지었으며 백성들은 왜 기꺼이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자원했는가? 자, 왜 자원했나요, 서연아? 왜냐면은 네,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죽으면은 태양으로 돌아가서 나일강 범람 수위를 조절해서 작물을 잘 자라게 해준다고 믿었고 또 네, 죽은 후 몇몇 죽은 자들에게 사후의 삶을 나눠준다고 믿었고 네, 그쵸. 예, 맞아요. 지은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기 본래 고향이죠, 그쵸? 영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태양이죠, 그쵸? 네. 네, 잠깐만. 네, 태양으로 회귀하려고 지은 거예요. 아이고.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뭘 해요? 이 땅에 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죠. 그쵸? 이 땅 풍년이라고 지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참여한 거고, 또 뭐예요? 갈 때 몇몇 사람 같이 데려가죠. 그쵸? 네. 네, 몇 사람 같이 데려가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가려고. 그쵸? 함께 신들의 세계죠. 그쵸? 함께 영생하는 신들의 세계에 가려고 열심히 또 이집트 사람들도 그 피라미드를 지었던 거예요. 자원에서 지었다는 얘기죠. 자, 이집트 중앙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현아, 맞는 거 뭐예요? 3번, 5번? 네? 몇 번이요? 3번, 5번이요. 3번하고 5번. 볼게요. BC 2100년경에 아멘에메트가 군사를 일으켜 이전 파라오를 내쫓고 세운 왕국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들 조용하네요. 자신이 없, 네. 저는 4번 했는데 4번이 맞다고 했어요? 아니, 4번이 틀렸다 했어요. 네, 뭐라고요? 네. 하여간 저 5번만 했어요. 5번만 맞다고? 네, 그래요. 아, 1번은 틀렸다고 했죠. 그럼 서연이 어디가 틀렸어요? 계속 건축하게 하긴 했어요. 뭐라고요? 계속 아니요. 건축하게 하긴 했어요. 아니, 그거 1번, 1번. 아, 잘못 봤네. 네, 1번 어디가 잘못됐어요? 군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네, 군사를 일으킨 거는 맞죠. 아, 근데 내쫓지는 않았구나. 내쫓지는. 네, 이전 파라오를 내쫓은 게 뭐예요?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눠져서, 그쵸? 전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을 통합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전 파라오를 내쫓고 세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평정한 거예요.
자, 다음 2번 고왕국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피라미드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 재현이는 틀린 거라 그랬네요. 왜 틀렸어요? 계속 건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그냥 건, 네, 건축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안 한 거죠. 그쵸? 네. 안 하고 뭘 건축을 해요? 다른 건축물들 네, 특히 뭐예요? 관계수로 같은 거,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전으로 많은 기본 시설들이 파괴됐잖아요. 인프라가,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복구하느라고 피라미드 건축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부유해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누가 피라미드를 지어요? 누구지? 예, 귀족들과 부유해진 상인들이 그 피라미드를 만들죠, 그쵸? 네. 그게 중왕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힉소스가 침입을 해서 중왕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쵸? 네. 무너뜨리고 난 뒤에 힉소스 정권이 그 피라미드를 짓는 걸 허용해요? 금지해요? 금지. 금지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왕국에서 오왕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근이 많이 발생해서 곡식을 비축해두는 창고를 운영했다. 재현이는 맞는 거라 그랬는데 서현이는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가 아닌가요, 서현? 기근이 많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 맞아요. 예.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칠 거. 이집트에서 기근이 많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재현 한번 잘 생각해 봐. 나이가. 네, 이집트에선 기근이 발생 잘 안 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창고를 운영하고 남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근이 발생한 이웃 나라에 파는 거지 이집트에서 기근이 많이 발생한 건 아니죠. 그쵸? 검토할 때 이 부분을 못 봤어요. 책에서 이 부분.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지문을. 그쵸? 선생님이 이렇게 함정을 미리 파둔 겁니다. 거기에 재현이가 쏙 빠진 거예요. 자,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설된 운하 폐기했다. 말도 안 되죠. 그쵸? 네. 예. 오히려 더 많이 건설을 했죠. 운하를. 운하를 건설해서 그 수자원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농사를 지으려고 했죠. 자, 유목민족인 힉소스의 침해를 받고 멸망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맞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5번이에요. 5번. 재현이 틀렸어요. 그쵸? 네. 선생님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틀렸습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함정 파나요? 네, 실제 문제에서는 대처하기 바래요. 자, 신한국을 세운 아무새 1세가 편 정책입니다. 서연아 어떤 정책을 폈나요? 국수주의. 네, 국수주의죠. 그쵸? 국수주의가 뭐예요? 외국인을 공직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걸어 잠근. 네, 그러니까 국수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것만 좋은 거다죠. 그쵸?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 사상이나 뭐 그런 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라고. 네, 그렇죠. 안 좋다, 배척한다. 이게 이제 국수주의예요. 자,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외국인을 공직에서 쫓아내고 이집트 사상 외의 사상을 탄압했으며 네, 외국인들의 기업과 산업시설을 약탈했다. 네, 맞아요. 자, 외국인 산업시설 약탈, 그다음에 외국 사상 탄압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다음 이집트 신앙국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게 있대요. 자, 재현이네요. 뭐가 틀렸나요? 저 이거 못 썼어요. 뭐 썼어요? 도저히 이게 모르겠어요. 좀 어렵긴 했어요.
네, 선생님 함정을 좀 많이 파놨죠. 4번이요. 네, 4번이 틀렸어요. 그쵸? 네, 바벨로니아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정답이네. 잘 알고 있네. 바빌로니아 제국과 싸워서 시리아 지역의 패권을 다시 확립하는 게 아니라 어디랑 싸워요? 히타이트랑 싸웁니다. 히타이트 왕국과 싸워서 시리아 지역의 패권을 확립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확립하는 겁니다. 시리아 지역은 사실상 이때 어디에 넘어가요? 히타이트 왕국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비긴 거예요. 비기고 시리아 지역은 히타이트가 지배하고 대신에 가나안은 누가 지배한다? 우리가 지배한다를 한 왕이 람세스 2세예요. 네. 이거 좀 어려워.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뭐라는 거예요? 다 맞았어. 맞는 얘기예요. 그쵸? 네. 자, 넘어갑시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모든 왕과 싸워 승리했으며 정복한 지역을 위성이라 부르고 군대와 총독을 남겨둔 이집트 신왕국의 파라오 누군가요, 서연아? 투모세 3세. 네, 맞아요. 투트모세 3세죠. 그쵸? 그래서 하트셉스투를 이은 그 파라오였어요. 근데 하여간 그 하트셉스트가 장제전에 장사를 못되게 하는 그런 왕이었죠. 자, 아마르나 서신에 나오는 하비르라는 유목민족. 자, 누구라고 여겨지나요, 재현아? 히브리 민족이요. 히브리 민족. 자, 그 이유는 뭔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쳤던 연대가 같고 발음도 비슷해서. 네, 그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즈음이라는 거죠. 그쵸? 즈음인데다가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이 어원을 정확하게 그 어원을 찾는 일에는 성공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와 하비루를 연결해주는 그 어원은 찾지 못해서 이 학설이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메소가 아니라 메소죠. 그쵸? 오타가 많이 났네요. 자, 아카드 제국 멸망 이후에 메소포타미아의 상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평범한 농부들을 괴롭게 했나요, 서연아? 물가를 치솟게. 물가를 치솟게 했나요? 이 상인들이? 네. 상인들이 물가를 치솟게 할 만한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책 그 뒤쪽에 보면 살짝 네, 그 부위가 나오는데. 그래요? 선생님 한번. 물가를 올렸다는 그 부위가 나오는데. 물가는 그, 저기, 그 네, 이자를 좀 더 올렸다. 볼게요. 무제한적인 이윤과 이자를 추구했군요. 그쵸. 무제한적인 이윤과 이자를 추구한 거죠. 그쵸. 무능한 정보와 치솟는 물가가 있긴 한데, 무능한 정보와 치솟는 물가가 상인들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우르의 쇠락 이후에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들어서서 끝없는 전쟁과 혼란이 지속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가가 치솟은 거지 상인들이 뭘 해서 그렇게 치솟은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무제한적, 근데 하여간 물가가 막 이렇게 치솟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돈도 부족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가져다 써. 근데 내일 2배로 갚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노예로 팔리는 거죠. 그쵸? 네. 오늘날처럼 파산 선언하면은 어쩔 수 없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옛날에는 그래 돈 없어? 그러면 몸으로 갚아야지. 노예 시장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근데 무제한적인 이자 추구죠. 그쵸?
자, 다음 봅시다. 함무라비는 왜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하는 일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재현아? 어, 이유는 네. 왕권을 신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며 대꾸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왕권은 누가 준 거예요? 신에게 받았다고. 네, 신이 수여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왕권을 행사하는 거는 사람이 왈가왈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그랬다는 뜻이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사상을 뭐라고 불러요? 왕권 신수설이요. 네, 맞아요. 왕권 신수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뭐 장관을 임명하려고 그래요. 오늘날의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회에서 청문회 거치잖아요. 그쵸? 네. 이 사람이 적합하냐 아니냐 이거 하는 거 뭐예요? 딴지 거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왕권 신수설에 따르면은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 나쁜 생각. 네, 굉장히 불경한 생각인 거죠. 그쵸? 네. 신의 네, 뜻인데. 그쵸. 신이 준 권리를 이용해서 장관을 임명하는데 의회 따위가 뭐라고 감히 이 사람이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왈가왈부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쵸? 네. 이건 뭐예요? 왕에 대한 모독이고 신에 대한 도전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에서는 그게 그렇게 그 그러니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이. 자, 봅시다. 자,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법들이 처벌 수위가 높고 잔혹한 이유는 뭔가요, 서연아? 그래도 이제 정부 뭐라고? 상태라 혼잡했고 동해보복이어서 네, 동해보복의 원칙 때문에 잔혹한 거예요? 정부 상태라서 그쵸? 예, 오랫동안 무정부 상태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처벌 수위가 약한 법 같은 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쵸? 예, 법으로 어느 정도 기능을 해요. 기능을 하려면은 처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근데 그런 기간을 지나고 이제 함무라비가 뭐예요? 제국 전역을 돌면서 그때까지 시행되고 있는 좋은 법들을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처벌 수위가 높고 잔혹한 법들이 많이 수집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더 높은 계층의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엔 더 강한 형벌이 부과되나요? 약한 형벌이 부과되나요? 어, 귀족이 죄를 지으면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크게 처벌해요. 네, 그렇죠. 더 강한 형벌을 내리죠. 그렇죠? 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귀족의 수치라고 해가지고. 음, 가문의 수치라고. 가문의 수치? 네. 그런 얘기가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말씀. 물론 쉽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선생님이 나눠준 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높은 계층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네, 더 그만큼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형벌이 더 부과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단순히 그 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야, 네 그렇게 높으면은 법을 그만큼 더 존중해야 되는데 법을 네가 무시했잖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같이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더 존중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자기들만의 법입니다. 서연아, 자기들만의 법이 뭔가요? 자기들끼리 싸움과 복수로 해결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네, 그쵸. 자, 옛날에는 분쟁이 생기면은 국가의 법에 호소해서 폭력 없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문제가 칼싸움. 생기면
그쵸? 칼싸움 하죠, 그쵸?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자기들만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분쟁 발생 시 공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적인 복수죠, 그쵸? 복수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쵸? 네, 그렇게 유지됐던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우르의 패망 이후에 그 한 200년 가까이 무정부 상태가 유지되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질적인 이후로 돌아갔던 사회 관습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쉽지 않았겠어요.